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더 많이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의사들이 실제로 걷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경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걷기는 활동적으로 지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걷기가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강건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며 통증 없이 생활하기 위해 걷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다른 필수적인 움직임을 소홀히 하면 근육을 잃고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며 심지어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걷기를 조금 줄이고 대신 5가지 다른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노년기까지 강건함, 에너지, 독립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걷기만 하는 대신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뼈를 강화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조언으로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건강한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길분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해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피드백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근육량 유지 위한 근력 운동.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령 관련 근육 손실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문제는 걷기가 근육을 많이 키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로 다리를 사용하지만 저항이 매우 적어 노화 과정에서 근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70세를 넘으면 근력 훈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권고가 늘고 있습니다. 근력 훈련은 근육 손실을 직접적으로 막고 균형을 향상시키며 부상이나 위험한 낙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장보기 가방을 들 수 있고 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꽉 닫힌 병을 힘들이지 않고 열 수 있다면 이는 근육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작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몸이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크게 느끼지 못했을지라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김민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4세입니다. 그는 수년간 매일 산책을 하며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전에는 가벼웠던 상자를 들어올리기 어려워졌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에게 말했을 때 근육 손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수는 일상 루틴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저항 밴드, 체중 스쿼트, 가벼운 덤벨 운동 정도였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더 강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며 하루 종일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렇습니다. 근력 훈련은 반드시 헬스장에 가서 데드리프트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푸시업, 수프캔이나 세제병을 들어올리는 것 저항을 제공하는 어떤 동작이라도 가능합니다. 목표는 점진적 과부하,
즉 근육을 충분히 자극해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퇴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긴 수명, 더 나은 이동성, 심지어 더 날카로운 뇌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근력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손 없이 일어나 보세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다면 근력을 재건하는 데 집중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근력 훈련은 근육 손실을 늦추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역전시킬 수 있으며 균형을 개선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걷기가 유일한 운동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깨우침의 신호로 삼아 보세요. 근육은 단순히 힘만이 아닙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계시고 공유하는 내용에서 가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균형과 안정성 운동. 걷기는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균형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위험한 상황을 겪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70세를 넘으면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려면 낙상 예방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낙상은 노인들의 심각한 부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낙상은 다리가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깨져서 발생합니다. 균형을 직접 훈련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걸어왔으니 내 균형은 문제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은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 약해집니다. 걷기는 발, 발목, 코어의 작은 안정근을 특정 균형 운동처럼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이 안정근이 약해지면 작은 실수도 넘어질 수 있으며 그런 부상은 완전히 회복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발로 서서 양말을 신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안정감을 느꼈나요? 아니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를 잡아야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거의 넘어질 뻔한 순간을 경험할 때까지입니다. 그 순간은 이후로 걸을 때마다 자신감을 흔들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박준호, 76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도에서 내려서는데 발이 이상하게 착지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자신을 잡았습니다. 이는 경각심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균형 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다리로 서기, 몸의 무게를 좌우로 이동시키기, 그리고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을 연습하기. 몇 주 후, 그는 이미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균형을 연습하기 위해 체육관, 고급 장비 또는 트레이너가 필요 없습니다.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를 발가락에 맞추어 직선으로 걷기 또는 천천히 체중을 이동시키는 등 기본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세를 개선하고 반사신경이 날카로워지며 모든 걸음걸이가 더 통제되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안정된 물체 옆에 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고 그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해 보세요.
만약 쉽게 할 수 있다면 훌륭합니다. 균형 감각이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힘들거나 흔들린다면 균형 감각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지만 너무 늦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균형을 단련하면 수년간 강건하고 안전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상 운동이 걷기만이라면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활동적일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이 당신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3. 관절 건강을 위한 유연성과 이동성 운동.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70세를 넘으면 관절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며 예전에는 쉽게 느껴졌던 움직임이 갑자기 제한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머리를 돌리는 것이 더 힘들어지거나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것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유연성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동성이 감소하면 독립성도 곧 따라 떨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성의 중요성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걷기는 근육을 완전히 스트레칭하지 않으며 관절을 전체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70대 이후부터는 의사들이 유연성과 이동성 훈련에 강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 유연성과 이동성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운동들은 하루를 편안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 뒷좌석에 손을 뻗거나 재킷을 입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고 쉽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경직되거나 저항을 느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변화를 무시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결합 조직이 점차 경직되어 유연성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우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8세로 매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예전보다 더 뻣뻣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주우려고 몸을 숙일 때 평소보다 무릎을 더 구부려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궁금해져서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관절을 전체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우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루틴에 부드러운 스트레칭,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 간단한 관절 운동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더 유연해졌고 몸이 더 편안해졌으며 자세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연성 운동은 바닥에 앉아 발가락을 10초 동안 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전은 동적인 스트레칭, 부드러운 관절 회전, 몸과 조화를 이루는 요가 스타일의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은 관절을 윤활시키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단순히 경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미칩니다. 더 나은 유연성은 통증 감소, 혈액순환 개선, 자세 개선, 심지어 넘어질 위험 감소까지 가져옵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이득입니다. 자신의 유연성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똑바로 서서 머리를 한쪽으로 최대한 돌린 다음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부드럽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경직되거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느꼈나요? 경직감을 느꼈다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움직임의 상실은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몇 분씩 타겟팅된 스트레칭을 하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몸이 유연하고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통증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걷기가 여전히 유일한 운동이라면 운동 루틴을 확장할 때입니다.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부드럽고 쉽게 유지되도록 유연성 운동을 추가하세요. 70세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3분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함께 나아가요. 4. 척추 보호를 위한 코어와 자세 운동. 걷기는 다리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훌륭하지만 코어나 자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은 나이가 들수록 매우 중요해집니다. 강한 코어는 복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지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며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은 복부와 하부, 척추 주변의 깊은 안정화 근육으로 움직일 때 척추를 정렬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허리 통증, 균형 문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이 발달하는 앞쪽으로 구부러진 자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넘어질 위험을 높이고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코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과거보다 더 자주 구부정하게 앉거나 허리 아래 부분에 긴장감을 느끼거나 장시간 동안 곧게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은 걷기만으로는 코어의 깊은 근육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의사들은 70세를 넘긴 후에는 코어와 자세를 강화하는 전용 운동을 일상 루틴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최영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5세로 항상 자신은 비교적 활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깨가 앞으로 굽기 시작하고 허리 아래 부분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무시했지만 결국 움직임과 느낌의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결과 근본적인 문제는 자세가 약해지면서 척추와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코어 운동이었습니다. 앉아서 골반 기울이기, 부드러운 복근 강화, 서서 자세 교정 등이 포함됩니다. 몇 주 만에 최영호 씨는 허리 통증이 줄고 자세가 개선되며 숨쉬기도 더 쉽고 깊어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코어 운동의 체육관 회원권이나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허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하복부를 가볍게 조이는 것, 또는 통제된 움직임으로 몸통을 천천히 회전시키는 것, 이런 동작들은 척추를 지지하는 깊은 안정근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혜택은 자세를 넘어 더 넓은 범위에 미칩니다. 코어가 강해지면 균형감이 향상되고 관절 부담이 줄어들며 소화 기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근은 내장 기관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코어 근력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평평한 벽에 머리와 어깨, 골반이 모두 닿도록 서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자세를 불편함 없이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몸을 강제로 세우려는 느낌이 드나요? 만약 자연스럽지 않다면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코어 근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좋은 자세와 강한 코어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성 유지, 부상 예방, 우아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걷기가 여전히 주요 운동이라면 몸을 곧게 세우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근육에 초점을 옮겨보세요. 5. 관절 보호와 저강도 운동으로 부담 줄이기.
걷기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70세를 넘어서면 유일한 운동이라면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관절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평생 활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엉덩이가 아프거나 발이 아픈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걷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양성 없이 걷는 것은 관절에 필요한 지지와 완화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 통증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통증과 경직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실제로 걷기는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노인들에게 걷기만 하는 것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저강도 운동을 일상 루틴에 추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며 마모와 손상을 줄여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장시간 걸었을 때 상쾌하고 통증 없이 끝났나요? 아니면 무릎이 아프거나 엉덩이가 뻣뻣해지거나 허리가 쑤셨나요? 걷기가 에너지를 주는 대신 더 아프게 만든다면 관절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기석, 77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계속하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의 경직감과 허리 아래 부분의 둔한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사와 상담했을 때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반복적인 충격 운동을 줄이고 관절의 친화적인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석 씨는 운동 루틴을 조정했습니다. 부드러운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유연성을 중시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주 만에 관절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도 말이죠. 저강도 운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수중 에어로빅, 리클라이닝 자전거 타기, 태극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움직임들은 관절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윤활을 개선하며 민감한 부위의 근력을 강화합니다. 모두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혜택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 수년간 더 나은 움직임, 덜 뻣뻣함, 일상생활에서의 더 큰 편안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긴장감,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편함이 있다면 몸이 조금 더 돌봐줘야 해요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보호하고 걸을 때마다 가벼우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 루틴이 여전히 걷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원하는 움직임을 포함시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아래에 숫자 5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은 제가 누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며 이만큼 함께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생각. 마무리하기 전에 이 5가지 핵심 집중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걷기만을 주요 운동 방법으로 의존해왔다면 몸이 강하고 유연하며 통증 없이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운동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건강과 피트니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균형을 개선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마모와 손상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진정한 기반입니다. 단순히 걸음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몸은 여전히 더 강해지고 균형 잡히고 움직임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요. 약한 부분이 근력, 자세, 유연성 중 어디든 작은 변화만으로도 느낌, 움직임, 자립할 수 있는 기간에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점은 이렇습니다. 근육 손실, 균형 장애, 관절 경직 등은 한 번에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진행됩니다. 즉,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관된 노력으로 이를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논의한 5가지 영역 중 현재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특정 움직임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나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과 경험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유용하고 실용적이며 힘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고려해 주시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큰 힘이 되며 이런 품질의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